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취임 후에 처음으로 타운홀 미팅 형식의 국민과의 대화를 가졌습니다. 요즘 대통령 국정 지지율 다소 상승세라는데 이런 소통 행보가 향후의 지지율에도 어떤 영향을 줄지 궁금합니다. 배종찬 인사이트 K 소장과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배종찬 소장입니다. 네. 자, 문재인 대통령 어제 117분 동안 이른바 각본 없는 국민과의 대화를 가졌습니다. 여론 전문가로서도 상당히 관심 깊게 보셨겠죠? 네, 여론은 곧 이 국민들과 눈높이를 같이해서 소통하는 것인데요. 문재인 대통령이 그동안 이 소통이 아니라 불통을 지적받아왔는데 네. 2시간에서 3분 모자라는 이 국민과의 대화, 가끔 드라마였다. 이런 평가를 받기도 하는데 일부에서는 또 지나치게 홍보용이지 않았냐 이런 비판이 뒤따르기도 합니다. 물론 이제 명암이 엇갈리기도 하는데 대통령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판에도 불구하고 이 국민과의 소통을 했다는 것 자체가 이 소통은 역시 형식과 내용인데 형식을 취하는 것만으로도 대통령의 지지율에는 이 긍정적 이 도움이 되는 이벤트가 됐으면 분명히 보입니다. 특히 진행자도 상당히 친근하게 진행을 했었고요. 첫 질문자로서 네. 숯불전에서 안타깝게 생명을 잃은 김민석 군의 부모님이 어린이 안전에 대해서 질문을 했던 것도 상당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시간이 좀 부족한 것 아니냐. 네. 좀 더 이 예상 밖 질문이 나오기를 기대했었는데 하는 그런 의견도 있기는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 안보, 검찰개혁, 특히 조국 전 장관과 관련해서는 공식적으로 유감 표명을 했었고요. 중도층에게 충분히 영향 줄 수 있었던 순간으로도 읽혀집니다. 또 한편으로는 조금 껄끄럽게 보였던 윤석열 검찰총장에 네. 대해서는 신뢰한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검찰개혁에 대한 강한 의지도 읽을 수 있었는데 특히 제가 눈여겨봤던 부분은 이 젊은 세대의 마음, 20대의 마음을 잘 헤아리지 못했던 것 같다라는 대목에서는 상당히 대통령이 이런 소통은 좀 필요해 보였다. 좀 다소 늦은 감이 있지 않느냐. 더 빨리 했더라면 좋았을 텐데 또 한편으로는 조금은 이 마음이 짠해지는 부분은 한 질문자가 대통령이 걸어들어오는 모습을 보면서 많이 늙었다라고 이렇게 느꼈다라고 하는 부분들, 머리가 좀 또 빠졌어요 하는 대통령의 답변도 상당히 이 대통령 자리가 가벼운 자리가 아니구나, 상당히 무거운 자리를 또 읽을 수 있는 순간이었습니다. 네, 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질문자가 대통령이 늙으신 것을 보니까 눈물이 났다. 자, 이런 네. 정서적 분위기 상당히 여론 흐름에도 민감하게 반응을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네. 이 역대 대통령들도 이 국민과의 대화 형식을 많이 가졌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김대중 대통령을 가장 많이 본 기억이 나는데 네. 자, 여론 전문가로서 그동안의 이 대통령들의 국민과의 대화를 좀 분석을 해주시고 어떤 형식의 소통이 되면 더 좋을 것 같다 이런 의견이 있으신지 모르겠네요. 네, 앵커께서 지적하셨던 대로 역대 대통령 중에서 국민과 눈높이를 잘 맞췄던 대통령으로 김대중 대통령, DJ를 꼽을 수 있는데 네. 이 박지원 의원도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각본 없는 대화이기는 한데 사실 자주 하는 것 자체도 중요하지 않겠느냐. 이게 일회성에 그친다라면은 또 국민들과의 눈높이는 결국 괴리가 있고 말 것이다라고 지적을 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김대중 대통령은 임기 중 4번이나 이 국민과의 대화를 가졌었거든요. 그만큼 주기적으로 네. 또 정례적으로 더 자주 국민들과 눈높이를 맞추는 것이 좋은데 중요한 건 그렇습니다. 형식적으로는 국민과의 대화 좋습니다. 근데 또 하나 우리가 또 살펴봐야 되는 것은 내용인데 좀 더 파격적인 내용은 이 국민과의 대화에서는 나오지 않았거든요. 네. 무슨 내용이냐면은 야당과의 협치와 관련되는 부분들. 지금 제1야당의 대표는 삭발 이후에 단식으로 들어가 있는 상태인데 이렇게 또 대결 국면, 또 비난하는 정쟁 대결 국면으로 가서는 곤란할 테고 한편으로는 경제와 관련돼서 정책의 구체적인 보완점은 무엇일지 지금 많은 국민들은 체감 경기 걱정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의 임기 후반기 정책 방향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사례를 들어 설명했더라면은 한결 더 나을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그런 점을 보완해 간다면은 좋은 국민과의 대화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지난번에는 여야 5당 대표와 식사 모임도 함께 했고 이번에 국민과의 대화. 이번 주 지지율은 뭐 국민과의 대화는 반영이 안 됐을 수도 있겠지만 미리 소통 행보를 하는구나. 자, 이런 여론이 또 사전에 반영이 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대통령 지지율 추세 어떻게 분석합니까? 네, 대통령 지지층들도 만족스러울 수 있고요. 특히 지금은 진영 대결 구도 속에서 중도층이 키를 쥐고 있습니다. 이런 소통에 목말라왔고 더 자주 정책적 소통을 하기를 원했던 중도층에게는 충분히 공감 줄 수 있는 그런 이 행사였기 때문에 네. 대통령의 지지율에도 플러스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지난번 야당 대표를 청와대로 불러서 했던 소통이 일종의 막걸리 효과였다면 국민과의 대화는 오랫동안 이렇게 지속되는 효과가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분명한 것은 여기서 나온 대화를 토대로 대통령의 정책적 실천이 이루어져야만 그 유효 기간은 더 오래 갈 것으로 전망됩니다. 네. 자, 이번 주 대통령 지지율을 견인했던 여러 요인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중에서 최근의 현안 중에는 트럼프 대통령의 방위비 압박이 점점 도를 더해가고 있는데, 자, 여기에 대해서 미국이 너무하는 것 아니냐 이런 여론들도 상당히 민감하게 반응한 것 같습니다. 실제 우리 국민들의 여론은 어떻습니까? 네, 해도 너무한다라고 하는 미국에 대해서 국민 여론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제일주의라는 건 알고 있었지만 이렇게까지 동맹국 국민들의 감정을 상하면서까지 이 방위비 인상에 혈안이 되어 있는지 우리 국민들 다시 한번 뼈저리게 느끼는 그런 대목인데요. MBC가 코리아 리서치에 의뢰해서 지난 8일 9일 이틀 동안 우리 국민 1,00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이고요. 유무선 RDD 전화조사, 응답률은 12.1%, 표본오차 95% 신뢰 수준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인데 자세한 사항은 조사기관의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우리 국민들은요, 이 미국의 주장대에 대해서 이 얼토당토 않은 요구다, 무리한 요구다, 이런 응답 결과로 나타났습니다. 이 미국이 방위비 분담금을 5조 원 이상 요구한 것에 대해서 인상은 하되 작년 인상률 정도 8.2%거든요. 이 정도를 넘어서는 안 된다는 대답이 절반을 조금 웃도는 52.6%이고요. 더 이상 올려줄 필요가 없다. 41.8%. 그러니까 이 두 응답을 합하면 90%가 넘습니다. 네네. 미국의 요구대로라고 읽을 수 있는 대목인데 최대한 인상해줘야 한다는 의견은 불과 3.3%에 그쳤습니다. 네. 우리 국민들의 반응은 말도 안 된다. 우리도 살기 힘든데 한국이 부자 나라니까 이렇게 방위비를 올리라고 하는 트럼프 대통령에서 이해할 수 없다는 국민 여론인데 우리 국민들 댓글 분석도 해봤습니다. 이 한국이 잘 산다라고 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이야기에 대해서 미국이 더 잘 살지 않느냐 네. 이런 이야기로 맞받아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국민들 여론은 해도 너무한다는데 지금 협상장에서 미국 협상팀은 또 자리를 박차고 나갔습니다. 자, 1년에 이런 분위기들이 반미 감정을 더 조장하는 것 아니냐. 이런 반미 감정 정말 향후에도 계속 주시할 만한 여론이라고 보여지는데 이와 관련해서는 여론이 어떻게 지금 흐르고 있나요? 반미 감정과 관련해서는? 그렇습니다. 이 방위비 인상과 관련해서 서로 합리적인 대화를 나누고 협상을 하는 것은 또 필요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방위비라는 키워드를 소셜 매트릭스 인사이트 분석 도구인 이 소셜 매트릭스 인사이트에 넣어 보니까 이 방위비와 가장 연관도가 높은 단어로 압박이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압박. 예. 그러니까 미국이 지난해 11월에도 우리가 8.2% 인상하는 방위비 협상을 타결하지 않았습니까? 그때만 하더라도 이 정도는 아니었는데 계속해서 압박을 가해오니 부정적인 이 감성 분석, 우리가 빅데이터 상에서는 감성 분석이 일종의 여론 분석으로도 읽을 수 있겠는데 이 긍정보다는 부정적인 우리 국민들의 감성이 빅데이터 상에서 훨씬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는데 일각에서 걱정하는 부분이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자칫 미국의 이런 경제적 압박이 반미 감정으로 연결된다면 이 한미 동맹에 상당히 균열이 가지 않겠나. 다행스럽게도 이 에스퍼 국방장관과 정경도 국방장관 사이에 또 상호 수석 협상 대표 사이에 주한 미군 철수
이건 입밖에 내지 않았다는 게 상당히 다행이긴 한데 길어지면 우리 국민들 감정도 상당히 상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지금 압박이라는 키워드를 말씀하셨는데 이 똑같은 키워드 압박이 현재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즉 지소미아에 대해서 계속 미국이 우리에게 가하고 있는 또 하나의 현안입니다. 그런데 이 여론은 좀 방위비 증액하고는 약간 좀 결이 다른 여론 흐름 같아요. 자, 지소미아를 연장하라. 미국 네. 측 입장에 동의하는 여론도 지금 만만치 않잖아요. 네, 이 여론은 방위비 생하고는 다소 네. 결을 달리하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지소미아 관련해서는 이 과거사 관련된 이 원인이기 때문에 한국적으로 좀 이해해줬으면 하는 우리 국민들의 정서도 다소 담겨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리얼미터가 CBS 의뢰를 받아서 지난 15일 실시한 조사인데요. 전국 501명, 네. 무선전화 면접이 유무선 RDS 자동응답 조사했고 표본 오차 95% 신뢰 수준 플러스 마이너스 4.4%포인트, 응답률 4.8%. 자세한 사항은 조사기관의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이 정식 명칭입니다. 네. 지소미아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연장 여부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종료해야 된다. 종료해야 된다는 여론이 55.4%로 절반을 넘었습니다. 그런데 이 앵커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연장해야 된다는 응답도 이 33.2%로 방위비 이 증액 요구와 비교를 해보면 찬성 의견도 꽤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네. 자, 이렇게 보면 지금 방위비 증액 협상 그리고 지소미아 결국은 대통령의 결단을 요구하는 그런 단계까지 갈 것으로 보여지는데 여기에서 대통령이 최종 입장을 어떻게 취할 것이냐에 따라서 상당히 여론 흐름도 반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여기는 예상합니까? 또 추가적인 여론이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오늘자 일제히 신문에 나왔던 내용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여론조사가 실시되지는 않은 부분입니다만은 트럼프의 이 대통령의 성향 자체가 협상의 기술, 자충 우돌, 또 어떤 카드를 꺼내들지 모르지 않겠습니까? 이 미국에 이익이 된다면 어떤 결단도 내릴 수 있는데 지금 우리 국민들이 걱정하는 부분은 지소미아라고 하는 한일 간에 놓여 있는 이 예민한 이 사안에 대해서 미국이 자칫 경제적인 카드를 꺼내들지도 모른다는 바로 우려거든요. 이 관련해서 댓글들을 보면 상당히 걱정을 하고 있는데 지난 4월 달에 미국이 이 한국, 유럽, 일본 자동차에 대해서 25%의 고율 관세를 신다고 했는데 일각에서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만약에 뭐 이게 이 확인되지는 않았고 또 이것이 이렇게 되리라고 전망하는 의견이 그렇게 많은 건 아닙니다만 전문가들 중심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한국 차의 고관세 카드를 지소미아 때문에 꺼내든다면 그것은 상당히 우리로서는 어려운 지경으로 이럴 수 있다. 이런 분석과 전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다음 주 여론조사에는 이번에 실제로 한 국민과의 대화도 반영되겠고 지금까지 대통령이 3주 계속 상승세라고 하지만은 아직도 부정적 평가가 많습니다. 이것이 뒤집혀지는 이른바 골든 크로스 가능성은 어떻게 내다보십니까? 그런데 이렇습니다. 이렇게 이 국가적인 현안과 관련해서 방위비 협상도 상당히 우리 국민들이 걱정을 하고 또 있고 동시에 또 미국의 압박이라고도 여기고 있고 지소미아의 경우에도 에스퍼 장관이 청와대를 방문했을 때 지소미아 여론도 우리 국민 여론은 조금이라도 전체적인 지소미아 관련된 여론조사 결과를 종합해 보면 종료해야 된다는 찬성 여론이 높은 이유는 그 원인 제공자가 우리 국민이라기보다는 우리 한국이라기보다는 바로 일본 측이 원인 제공자인 것이죠. 그래서 일본의 불매 운동과도 이어지는 그런 여론의 현상도 읽을 수가 있는데 물론 대통령에게 부정적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분석도 나오고는 있지만 앵커께서도 아시다시피 좀 국가적으로 어려운 일이 있을 경우에 네. 또 외부의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국민들이 뭉쳐야 된다. 또 대통령 중심으로 지지율이 또 힘을 실어주는 그런 결과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과거의 여러 현상과 비교를 해본다면 또 현 정부로서서 이 외부의 여러 가지 현안들이 있었을 때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에 미치는 영향을 본다면 오히려 대통령 지지층 또 중도층들도 이 문제에 대해서만큼은 결집하지 않겠느냐 이런 분석과 전망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별개 질문 하나를 더 드려보죠. 어제 국민과의 대화에서 나온 것입니다. 자 20대 지지율이 왜 계속 떨어지는 것으로 보느냐 여기에 대한 대통령의 답변이
실망감이지 외면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자, 불공정 요소들이 많이 영향을 준 것 같다. 이런 해석을 했는데 네. 올바른 판단이라고 보여주는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서 어떤 조치를 대통령이 취하느냐는 것이거든요. 시정연설에서 정시학대 이야기를 했지만 20대들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채용 불공정, 교육 불공정. 네. 이것 때문에 정시학대가 이 찬성 여론이 급격히 높아졌다는 이야기도 하는 만큼 중요한 것은 20대의 마음을 공감하는 것을 넘어서서 어떤 정책이 실천적으로 뒤따르느냐, 네. 또 20대들에게 얼마나 많은 기회가 부여되느냐가 매우 중요해 보입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배종찬 인사이드 K 연구소장이었습니다.